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박 대통령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는 물론 롯데와 SK를 비롯한 대기업 수사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회부 최재민 선임 기자 연결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은 앞으로 특검 수사 좀 자세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최재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박영수 특검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에 사실 사활을 걸다시피 했는데요. 일단 큰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 자, 이번에 지난번과 달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 결정적인 건 무엇 때문입니까? 네, 청와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성사를 도운 대가로 삼성이 최 씨 측에 뇌물을 지원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검팀은 지난달 첫 영장이 기각된 뒤 3주 동안의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며 이 부회장의 구속에 사실상 이번 수사의 명운을 걸다시피 했습니다. 그 결과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30억 원에 달하는 블라디미르라는 말을 지원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순환 출자 해소 과정에서의 특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정황도 파악해 뇌물 공여와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걸 영장에 적시했는데, 법원이 특검팀의 수사 결과가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결국 보강 수사를 하면서 유의미한 증거들을 특검이 내놓은 건데요.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에도 지금 탄력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네, 수사 종료 기간이 이제 채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특검팀은 최근 박 대통령 측의 대면 조사를 위한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은 박 대통령 측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이재용 회장의 영장 기각을 원했을 겁니다. 만약 영장이 기각됐다면 박 대통령으로서는 다소 부담을 덜은 상태에서 특검의 대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커 보였는데,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현재는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 여전히 안개 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다른 기업들 수사도 지금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수사 기간 아니겠습니까? 네, 이규철 특공보는 며칠 전 수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다른 대기업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해 준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만약에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된다면 어떤 대기업이 우선 수사 대상인가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낸 모든 기업을 수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예. SK를 비롯한 몇몇 기업이 우선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K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111억 원 출연의 대가로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은 지난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최 회장의 사면을 검토했고,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을 통해 사면 사실을 전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최근에는 고영태 씨의 녹취 파일에서 최 씨 측이 사면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예. 서울 시내 면세점 재승인 관련해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도 지금 우선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2015년 말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탈락해 월드타워점 문을 닫았던 롯데는 지난해 4월 정부가 대기업에 추가로 면세점을 내주겠다고 결정하면서 다시 특허권을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3월 신동빈 회장이 박 대통령과 독대한 직후에 정부에서 신규 면세점 특허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을 특검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롯데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 말고도 경기도 하남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70억 원을 기부했다가 검찰 수사 직전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예. 이 밖에도 CJ는 이재현 회장의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청탁이 있었는지가 관심입니다. 송경식 CJ그룹 회장이 2015년 11월 박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사면에 관한 청탁을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재현 회장이 지난해 광복절 특사 당시 기업인 가운데 유일하게 사면을 받은 이면에는 박 대통령에게 청탁한 정황이 안전수석의 업무 수첩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네, SK, 롯데, CJ 지금 떨고 있는 기업들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우병우 전 수석, 주변인들 조사는 이미 특검이 진행을 했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 소환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네, 이르면 내일이라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규철 특검보는 최근 의혹이 상당히 많다면서 제기된 모든 의혹을 다 수사하기는 힘들고, 그 가운데 몇 가지는 수사가 돼서 어느 정도 특검에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 전 수석도 변호인을 선임하고 특검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그런데 우 전 수석이 받는 혐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특검팀에서 주로 어떤 것들을 조사하게 될까요? 네, 우선 민정수석 재임 당시 최 씨 비리를 제대로 감찰하고 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비리에 직접 관여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이 수사의 핵심입니다. 예.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모금 과정과 최 씨의 비리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해 이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했다는 의혹도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또한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벌였던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최 씨의 미얀마 원조개발 사업 이권 개입 과정에 주 미얀마 대사 인사에 개입하거나 문체부 인사에 개입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예. 자, 이른바 아들 꽃보직 특혜 관련한 의혹도 있고요. 또 개인 비리 의혹도 여러 건 지금 불거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 수사도 함께 이루어지게 될까요? 네,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횡령, 처가와 넥슨 간 땅 거래 개입, 아들의 운전병 특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다양한 개인 비리 의혹도 지금 불거진 상태인데요. 이 같은 의혹을 특검이 다 수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직무유기나 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검 수사 이제 정점으로 치닫고 있고 헌재도 박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을 오늘 24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 달 초중순에 이제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남은 변수들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크게 세 가지 변수가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예. 고영태 씨와 관련한 증인 신문이나 이른바 고영태 녹음 파일의 검증을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하고요. 최종 변론 전 대리인단 총사퇴 카드,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의 출석입니다. 그러면 박 대통령 측이 이 세 가지 변수를 쓸 가능성 있습니까? 우선 고영태 증인 신문이나 녹음 파일 검증은 일단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2,300여 개에 달하는 녹취록을 일일이 들어봐야 한다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주장에 헌재는 서면으로만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탄핵 심판 판단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어서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최종 변론 전 대리인단 총사퇴 카드도 이미 변론이 마무리 단계여서 설사 변호인단이 사퇴한다고 해도 헌재가 그대로 선고를 강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24일 최종 변론 때 헌재에 나오지 않은 이후 헌재가 재판관 평의를 하는 와중에 출석 의사를 밝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 경우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사자가 나오겠다는데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결론을 냈다는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결국 변론을 한 차례 더 열 수는 있겠지만 이 역시 헌재의 의지를 봐서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탄핵 인용이든 탄핵 기각이든 늦어도 다음 달 9일이나 10일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헌재 의지대로라면 이 세 가지 변수가 그다지 통할 것 같지는 않군요. 자, 사회부 최재민 선임 기자였습니다.